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시흥시에서 중개업과 경매 매수 신청 대리업을 하고 있는 김준형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에 위치한 상가주택 경매 물건 하나 보고 왔는데요. 2016년식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의 외관이 일반적인 건물과 조금 다른데요. 저와 함께 이 경매 물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은 바로 이 주택입니다. 이 주택이고요. 1층은 이렇게 펍으로 되어 있고요. 2층, 3층,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면에서 보면 주택이 되게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쪽 면을 이렇게 쭉 걸어오다 보면 주택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어서 가시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주택인 것 같습니다. 건물 뒷면으로 가면 그래도 건물 외형은 상당히 꽤 커 보이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건물 뒷면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건물 측면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벽은 아마 페인트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쪽으로 건물 뒤편으로 좀 이동을 해볼게요. 1층 펍의 입구는 이쪽으로 보여지고요. 건물 외부는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뒤편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건물 뒷부분의 영상인데요. 건물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층에는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네, 뒷면을 이렇게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건물 뒷면은 그래도 꽤 커 보이죠? 네, 이렇게 건물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잡아 보겠습니다. 네, 건물 외관은 이러한 모습이고요. 주변으로 보면은 카페도 위치해 있고 그렇게 상권은 빠지지 않아 보입니다. 공실도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오전에 와서 그런지 조금 동네가 조용하긴 한데요. 이제 건물 전면으로 가서 건물 입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측면은 이렇게 좀 더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은 상가에서 사용하는 화장실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남녀 화장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계량함은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도시가스 계량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앞에도 이렇게 있고요. 아마 유방건축물인데요. 제가 유방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네,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오른쪽으로는 엘리베이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위치해 있고요. 이제 걸어서 위로 천천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대리석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깔끔해 보입니다. 이쪽에 대리석이 조금 깨진 부분도 있는데 뭐 이런 거는 큰 하자는 아니죠. 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1층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그런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2층으로 왔는데요. 2층은 가구수가 좀 많아 보여요. 전면으로 201호가 있고, 네, 202호, 그리고 여기 203호, 204호, 205호, 이렇게 5개의 호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3층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층으로 올라오는 계단실까지는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층도 5개 호실로 배치가 되어 있죠. 301호부터 5호까지 이렇게 삥 둘러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4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지금 이 부분은 화자인가요? 아마 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 보이시죠? 페인트가 조금 들뜬 부분도 있습니다. 이쪽도 좀 들떠 있고요. 네, 이제 4층으로 올라왔는데 4층에는 이렇게 2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401호, 402호, 403호. 2개 호실이 아니라 총 3개 호실이네요. 위쪽으로도 한번 더 올라가 볼게요. 위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층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옥상으로 가는 문 같은데, 네, 옥상입니다. 옥상으로 올라오면 옥상 바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방수공사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에어컨 실외기가 5대가 배치가 되어 있고, 옥상에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아마 이 전면에는 창고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망은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주변에 아파트로 되어 있고요. 산도 보이고 조용한 마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내부로 들어왔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잘 되는지 봐야 되겠죠. 지금 4층으로 올라와 있네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엘리베이터 내부도 특별한 하자는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지금 8인승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작동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카페 링크를 확인할 수 있고 카페 가입과 가입 인사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물건은 이 물건인데요. 1층에는 상가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펍으로 되어 있습니다. 2, 3, 4층은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2층 같은 경우에는 5가구, 3층도 5가구, 4층은 3가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경매 목적물 앞에 도로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 도로가 이렇게 라운드져 있다 보니까 양 방향에서 보더라도 저희가 오늘 보는 물건이 가시성은 그래도 나오는 편에 속하고요. 이 옆에 있는 건물과 비교를 해보면 전면은 조금 작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면이 작은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오늘 보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면이 작지만 가시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건물로 생각이 됩니다. 건물 전면의 사진이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주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그리고 1층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하 필로티 위로 있는데요. 전면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1층 상가를 이용을 해야 되지만 이 건물 뒤편으로 가면 또 건물 뒷부분에는 이렇게 지대가 높기 때문에 1층이 정상적인 1층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잠시 후에 건물 뒷면의 사진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은 계단실이고요. 이쪽은 2층, 3층, 그리고 4층은 이 부분입니다. 건물 외벽은 전면하고 측면에 다 색깔이 이렇게 다른 걸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건물과는 조금 다른 외관의 형태입니다. 네, 건물의 측면의 모습입니다. 건물 전면에서 이 길을 따라 이렇게 올라오면 건물 뒷면으로 올 수 있는데요. 건물 뒷면에서는 1층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1층에서 사용하는 화장실은 이쪽 옆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측면을 보면 이렇게 3가지 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붉은색, 그리고 이쪽은 또 페인트, 아이보리색이죠. 그리고 전면은 화이트. 네, 이렇게 좀 건물 외관이 우리 일반적인 이런 건물과는 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건물의 뒷부분인데요. 건물의 뒷부분을 보면 건물은 상당히 커 보입니다. 1층엔 이렇게 상가로 되어 있고요. 이 펍이 1층 전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4층인데요. 4층 이쪽이 아마 주인 세대로 보여집니다. 402호로 보여지는데 다락층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제가 이 구조는 잠시 후에 도면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자 전용 통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건물 측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1층 상가는 이렇게 있고 아마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도 건물 1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음식점이라든지 카페가 많이 위치해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네, 1층의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건물의 전면은 이쪽 부분이고요. 이쪽이 주택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그리고 1층의 음식점은 이쪽은 이렇게 계단이 위치해 있어서 약간 올라가서 이용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음식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펍, 술집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1층의 출입문은 전면에 하나, 후면에 하나 이렇게 2개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도 이렇게 6인승 엘리베이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의 2층과 3층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201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투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방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용도실이라고 작성되어 있는 부분이 이것도 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들어오면 주방이 있고 거실이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아마 이 부분을 화장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2호 같은 경우에는 원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욕실이고 방 하나 이렇게 원룸의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3호 같은 경우에도 투룸으로 구조가 되어 있죠. 아마 201호와 유사하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방은 이렇게 2개, 화장실, 주방, 거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4호 같은 경우에는 방의 구조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계단식의 모양으로 방이 생겼습니다. 제 추정으로는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아마 이쪽에 화장실과 주방이 이렇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은 방 하나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1.5룸의 구조가 나오고요. 그리고 205호 같은 경우에도 문이 이쪽으로 달려 있는데요. 현관으로 들어가면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방 1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1.5룸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4층의 도면입니다.
4층 같은 경우에는 402호가 가장 큰데요.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402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이 하나가 위치해 있고 욕실이 하나가 위치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은 지금 이쪽으로 위치해 있는데요. 복층에 또 방이 2개 정도가 더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복층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리고 401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쪽이 주방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이쪽은 거실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403호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으로 들어갔을 때 이쪽에 방이 있고 욕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이렇게 주방이 위치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쪽은 아마 거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403호 같은 경우에는 저는 1.5룸으로 예상이 됩니다. 4층 다락의 도면이고요. 방은 이렇게 2개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있는 구조입니다. 402호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다락층으로요. 이렇게 내부 계단을 통해서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402호에는 방이 하나밖에 없지만 다락층에서 방을 활용을 하면 방 3개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의 위치는 이 위치에 있고요. 이렇게 지도로 보면 인근에 카페가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카페가 이렇게 봐도 좀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인근에는 음식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권입니다.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옆 건물 대비 전면이 넓지가 않아서 상당히 전면에서는 좁아 보이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들어갈 때 이 길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전면으로는 그래도 저희가 보는 건물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봐도 전면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라운드진 모서리 부분에 있어서 그런지 가시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전면보다는 뒷면이 이렇게 훨씬 더 큰 토지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저희 구독자님들이 현장 가서 파악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주변에 일반적인 건물의 외관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형태입니다. 한번 현장을 다녀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인근에는 이렇게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데요. 아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저희가 보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강 신도시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과 인접성은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주거의 수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이나 이쪽에 이렇게 공단에 위치하신 그런 근로자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이 인근에도 조금조금만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근로자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6722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409-19번지에 위치해 있고요. 물건의 종별은 근린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93평 정도 되고 건물의 면적은 179평 정도 됩니다. 매각의 조건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요. 제가 이건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감정가는 17억 1,5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가 되었습니다. 최저가는 지금 1회차에서 유찰되어서 12억 정도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수익률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수익률은 꽤 나쁘지 않은 물건이더라고요. 매각기일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매각 물건의 현황을 보면 이렇게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요. 2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 현황은 지금 1개 호실이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현황이고요. 그리고 2층은 5가구, 3층 5가구, 4층은 3가구로 매각 물건 현황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물 대장을 보면 위반 건축물로 이렇게 등재가 되어 있고요. 가구 수는 총 5가구입니다. 5가구가 지금은 총 13가구가 된 거니까요. 대수선으로 방 쪼개기 불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건축물 대장을 봐도 2층에 2가구, 3층에 2가구, 4층에는 1가구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는 1대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6년 3월 21일입니다. 변동사항을 보면 2018년 6월 1일 날 위반 건축물로 표기가 되었는데요. 위반 내용은 무단 대수선입니다. 5가구에서 13가구로 무단 대수선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무단 증축, 지상 4층에 옥탑 9.24제곱미터, 그리고 지상 1층에는 15.86제곱미터 조경 훼손 부분도 있고요. 위반은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2019년도부터 이 부분은 특별하게 신경 쓸 내용은 없고요. 오늘 우리가 보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2018년 6월 1일 날 위반 건축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적발된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최대 5회까지만 부과를 하고 그 후에는 부과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19년 4월 23일 전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된 건물이라
아마 김포시 조례에 따라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가 될 것이고요. 그 이행 강제금이 끝나면 더 이상 이행 강제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물건입니다. 이 내용은 참조하셔서 입찰 검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도 입찰을 검토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은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제시 물건으로는 이렇게 3건이 있는데요. 다 매각에 포함되어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제시의 건물도 위반 건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임차인의 현황을 보면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총 4분이 있는데요. 403호와 301호, 203호, 302호. 네, 이렇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총 4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다 배당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선순위 배당을 받아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낙찰자 분은 명도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지금 현재 총 14명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13개 호실 전부 다 차 있다고 봐도 됩니다. 이 13명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아마 명도 협의도 잘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보증금 1억 6,500만 원짜리 임차인이 대항력 없이 나가야 되는데,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을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물건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명도에 대한 부분은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근저당권자가 말소기준 권리로 이하 전부 소멸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봐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보는 건물의 최근 실거래가를 보도록 할게요. 인근에는 이렇게 경매가 지금 총 2건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도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 번 더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거래 사례를 보니까 2022년도에 2건의 거래 이력이 있는데요. 2022년 6월, 2022년 5월에 이렇게 2건이 실거래 사례가 있습니다. 2022년도 실거래 사례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실거래 사례로는 조금 판단하기 힘들 것 같고, 현장 나가서 현장에서 임장을 하면서 아마 매매 사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스코로는 실거래가 없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에 매매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근의 호가가 16억에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8억,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는 물건 바로 옆 건물이 18억에 매매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된 구조이고요. 매물의 특징은 운양동 카페거리, 수익형 상가주택 통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방은 지금 18개로 되어 있고요. 아마 이 옆에 건물도 위반 건축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옆에 건물이 매매가 18억 호가에 나와 있는데 아마 지금 상황으로는 이 금액에는 거래는 되지 않을 거고요. 아마 이 금액에서 2억에서 3억 정도 좀 낮은 금액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인근의 월세 시세를 알아야 되겠죠. 인근의 월세 시세를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5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에 월세 43만 원에 나와 있고요. 면적은 8평 정도 됩니다. 내부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모습의 구조가 보증금 500에 월세 43만 원, 1.5룸이 매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룸이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큰 투룸 같아요. 12평이고요. 방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에 월세 35만 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공실 원룸, 아주 큰 원룸이라고 매물 특징에 나와 있죠. 원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000에 월세 35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네이버 부동산으로 검토한 내용으로 한번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예상한 임차 현황입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로 보니까 보증금 2천에 월세 150은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2층은 총 5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요. 투룸이 2개, 1.5룸이 2개, 원룸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투룸 같은 경우에는 좀 투룸이 작기 때문에 보증금 1000에 월세 50만 원으로 예상을 했고요. 원룸은 보증금 500에 월세 30, 그리고 1.5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에 월세 42만 원으로 세팅을 하였습니다. 3층도 2층과 동일하게 5개 호실로 되어 있고요. 동일한 조건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아까 도면을 봤을 때 401호는 402호보다 조금 더 작은 투룸이었는데요.
402호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가 이용하는 투룸이었습니다. 아마 다락까지 이용을 하면 3룸까지 나오는 그런 투룸인데요. 그래도 4층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임대료를 적용을 해서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403호 같은 경우에는 1.5룸으로 되어 있어서 보증금 500에 월세 42만 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의 합계는 1억 1,500만 원이고요. 월세는 760만 원이 세팅이 되게 됩니다. 제가 예상한 임차 현황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상 입찰 금액은 최저가로 예상을 했고요. 보증금은 1억 1,500만 원, 월세는 760만 원을 받으면 최종 수익률은 8.3% 정도가 됩니다. 지금 현재 2회차가 진행되는 물건인데요. 수익률이 8.3%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번 회차에 낙찰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물건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늘 물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경매 시작부터 끝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물건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